어느새 인물 탐색 노태우. TV에서 전직 대통령 노태우의 장례식을 보면서 이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팟빵에서 이동영 작가의 EJ에서 많이 인용했다는 점을 밝히고요. 자료 화면이 부족한 것은 혹시나 저작권 침해 시비가 있을까 해서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13대 대통령 노태우가 지난 10월 26일 사망했죠. 이날은 박정희가 김재규로부터 총격을 받은 지 4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노태우의 일생을 뒤밟아 보기로 하겠는데요. 그동안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을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노태우는 1942년 12월 4일에 지금의 대구 동구 팔공산 자락에서 아버지 노병수, 어머니 안동김씨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답니다. 이 불교 집안인 노태우의 할머니가 아들 노병수가 결혼하고도 8년 동안 후손을 보지 못하자 며느리 김씨와 오랫동안 지극한 불공을 들여서 노태우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클테에 어리석을 우자를 써서 태우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이 노태우 아버지 노병수는 당시에 키가 190cm나 되는 아주 인물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노태우는 그런 아버지를 꼭 닮았는데요. 그가 7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노태우는 어린 시절을 어렵게 보내야만 했다고 하는데, 그 옛날에 아버지 노병수는 통수도 불고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그때 그 귀한 측은기도 집안에 드리고 이랬대요. 그런 그 심성을 노태우가 닮아가지고 노태우도 그 음악의 재주가 탁월했다고 하네요. 군대 생활을 할 때 8사단 23연대가를 작곡하기도 했고 공수 여단가를 비롯해서 충정의 아버지라 하는 패트김이 부른 노래도 작곡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영남도 노태우가 작곡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이런 노태우의 어린 시절 별명은 노정승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항의정승을 빗댄 말로 별명대로 그는 이제 친구들 싸움에는 늘 중재 역할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 노태우가 중학교 6학년 때 학도병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는데요. 1951년 육군사관학교 정식 1기, 그러니까 전체로 치면 11기입니다. 육사 11기로 입학을 합니다. 노태우는 1959년 5월에 김옥숙과 결혼하게 됩니다. 김옥숙은 그 육사 동기인 김복동의 여동생인데요. 김복동은 안동김씨로 당시에 굉장히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집에 친구들이 들끓었는데 노태우가 이 집을 드나들기 시작할
때 김옥숙은 경북여고 1학년이었답니다. 그리고 김옥숙의 동생 김종숙은 그 상공부 장관을 지낸 금진호의 부인이 되었고, 또 육공의 항태자로 불리던 박철원은 이들과 이제 고종 사촌 관계랍니다. 그 노태우가 중위로 진급하면서 강주 보병학교로 발령을 받게 되는데, 당시에 공무원이었던 김옥숙이 아버지가 또 전주로 전근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김옥숙은 이제 자기 아버지 수발을 거둔다 하면서 대구에서 전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주에 있는 노태우와 자주 만나면서 관계가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결혼하고 부산 해운대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당시에 이제 신혼여행지로 인기 있는 데가 부산 해운대, 또 경주, 온양 온천 뭐 이런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노태우가 오사단 소대장 시절에 이 사단장이 박정희였다고 합니다. 이게 인연이 되어 가지고 그 5.16 쿠데타가 발발하자 당시에 ROTC 교관이었던 노태우 대위가 전두환과 함께 그 혁명 지지하는 육사 생도들을 동원한 가도 시위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서 이제 군부에서 육사 11기를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징계를 무마시킨 사람이 12.12 사태 때 전두환과 노태우한테 희생된 정승하였답니다. 그리고 이제 노태우가 1968년 맹호 부대장으로 이제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는데, 이때 맹호 부대 사단장이 윤필용이었고, 윤필용은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중심인 군부의 최대 비밀 사조직인 하나회의 대부로 불렸다고 해요. 그리고 윤필용은 이후락이 박정희 각하의 후계자라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바람에 이른바 윤필용 사건으로 투옥됩니다. 이 투옥되는 사건으로 해서 이 하나회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박정희의 12.6 사태일 때 사건의 범인이 이제 차지철로 알고 있던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제일 먼저 구사단장인 노태우에게 이 사실을 전화로 알립니다. 그리고 노태우는 또 12.12 사태일 때 전방부대인 자신의 구사단 병력을 동원하여 청와대 총리공간 중앙청을 장악하여 안보를 외면한 채 정권 찬탈에 앞장선 셈이죠. 이 사건이 바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노태우는 이제 명실상부한 전두환의 2인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전시 같으면 뭐 총살감인데, 노태우도 이 사건을 일으키면서 박철원한테 자기 가족을 부탁하였다고 해요. 목숨을 건 도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5.17 계엄 학대 조치 이후에 부정축제 혐의로 구속된 김종필을 이 노태우가 보안사 안가로 부릅니다. 그리고 노태우는 김종필을
찐이 선배 대접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 김종필을 선배 대접한 사람은 신군부 중에는 노태우가 유일했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 이 감옥한 이제 김종필이가 노태우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당신이 2인자 같은데 내가 박정희 밑에서 2인자 생활 오래 해봐서 아는데 2인자는 이렇게 처신해야 된다 하고 처세술을 전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노태우가 2인자로서 철저하게 발톱을 숨긴 거죠. 그래서 이제 삼허라 그러면 이제 허삼수, 허화평, 허문도를 일컬죠. 그리고 삼허와 건정달도 막강했었죠. 이 사람들의 끊임없는 견제 끝에 이 노태우는 마침내 민정당 대통령 단독 후보가 됩니다. 1980년 6월 3일 민정당 중앙집행위원회의 만장일치로 노태우가 대통령 후보로 제청되는 거죠. 이때 전두환이 이제 4.13 호원 조치라 하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전두환과 같이 이제 체육관에서 이제 대통령을 뽑을 판이에요. 그러면 뭐 100% 대통령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4.13 호원 조치로 극심하게 민주화 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가 하루는 청와대로 노태우를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으니까는 그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전두환이가 제안을 했대요. 그 처음에는 이 반발하던 노태우가 뭐 결국은 승낙을 하는데 대신에 6.29 선언은 자신의 치덕으로 해달라 이런 조건을 내걸었대요.